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지역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각종 사고와 안전시설 결함으로 불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할까요?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 그게 어떤 느낌일지 실감이 되지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발전소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바로 그 우리 지역 고창의 경계죠. 원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얘기인데요. 그쪽에서 온 주민입니다. 표주원 위원장님,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정서 어떻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한빛 1호기 관련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진짜 완전히 가깝게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빛 1호기 사건을 보면서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게 첫 나왔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가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이제는 나서서 폐쇄를 하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의 공포감, 이렇게 요약해도 될 듯한데요. 네. 좀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인데, 김진 집행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빛 원전의 안전 상태가 다른 지역의 원전과 비교해서 유독 좀 불안한 상태로 보십니까? 네. 특히 3, 4호기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공극이 한빛만 통틀어서 공극이 5개 호기에서 233개가 발견됐거든요. 그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충격이 됐던 게 경락 건물 두께 167cm에서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경락 건물이라는 건 최후의 방어벽인데 제가 들어가도 될 만큼의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빛 3, 4호가 유독 공극이 많고 한 것은 당시 건설 당시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로 했던 건물이고 해서 다른 발전소와 비교해서 공도 많고 문제가 심각한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지금 주민들이나 그리고 그 원전 시민 탈핵 원전 탈핵 그 시민연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한빛 원전은 알기 쉽게는 전남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안전 실태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인데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정도인가요? 네, 방금 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근까지는 한수원 측의 입장을 그냥 완전히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즉 신뢰의 문제죠. 근데 지금 최근에 1호기 수동 정지 지연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뭐 여건이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수동 정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 많았고요. 두 번째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드웨어, 즉 경락 건물만큼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그 바로 밑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건물은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을 믿었는데 또 최근에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호기에서 많은 공극, 즉 큰 구멍이죠. 그런 게 있는 걸 볼 때 신뢰와 또 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한빛 원전이 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3, 4호기는 문제가 많은 3, 4호기는 완전히 영구히 발전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신데요. 이동환 교수님 어떻습니까? 국내 유일의 미국 공인 원자력 검사관 면허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빛 원전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왔고 심지어는 그 3, 4호기는 영구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 실태가
그 정도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 사고와 이 결함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개통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증기를 발생할 목적으로 원자 핵 분열을 합니다. 원자 핵 분열이라는 것은 이 고농축 우라늄을 중성자를 만나서 원자 핵 분열을 하게 되는데 원자 폭탄은 그 핵 분열을 감속을 시키지 않고 계속하는 게 원자 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핵 분열을 감속을 합니다. 그래서 감속을 하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때 감속제와 냉각제를 무엇으로 쓰냐면 물로 씁니다. 그게 바로 한국형 경수로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중수로도 있습니다. 월성의 타입 경우는 중수로인데 이 PWR이라는 가압 경수로는 물로 해서 감속과 냉각을 하는 그런 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나면 핵 증기 발생기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위측면에서 바로 물이 끓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증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증기가 터바인을 돌리면 이 회전체 구동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제너레이터로 가서 전기를 발생하고 송배전을 시키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빛 원전 사고 1호기 가동 중단 내지는 가동 지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떻습니까? 요거는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한빛 원전 1호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은요. 이 원자 핵 분열을 하는 이 과정에 감속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는 흑연으로 감속을 시키는데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물로 감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의 흑연 감속로와는 달리 이 가압 경수로의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자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오퍼레이터의 실수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열출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원래 그 토러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러런스 범위에서 벗어난 이 열출력이 돼서 18% 이상 열출력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열출력이 급증했을 때는 수동 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방금 교수님께서는 그 운전자의 실수라고 표현했는데 실수 이상의 문제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닌가요? 이번 문제는? 저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발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임계를 어겼다는 거는 발전할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임계를 어기는 게 금기 1호예요. 예. 근데 5%가 초과했으면, 그러니까 임계를 어겨서 수도 정지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는 가장 발전할 자격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5%를 그러니까 넘긴 거 알고도 지침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계산을 잘못한 거거든요. 열출력 계산을 원자로 차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원자로 차장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는 그것도 실수인지 저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원안위에서는 실수다, 인적 사고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인슈타인이 1 더하기 1은 2다는 걸 모른다는 것과 같은 논리거든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가정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수동 정지를 5%를 넘어서 급증했을 때 열출력이 수동 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시간이 방치가 됐다 내지는 지연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면 일부에서는 이게 체르노빌 사고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르노빌의 타입은 흑연으로 감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가압 경수로의 경우는 물로 감속을 시키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D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trol Element Driving Mechanism.
예, 그래서 이 CDM이 흑연 감속된 경우에 고장이 나서 계속 핵분열이 나서 바로 핵폭탄이 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가압 경솔의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중해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장치가 1차, 2차, 3차 네. 연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네.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요,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감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강승구 실장님, 실질적으로 이거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조작 실수든 네네. 어쨌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통보가 되고 이 사고 소식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실제는 어땠습니까? 우선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안위가 만든 매뉴얼이 있고 한선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유출의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백색, 청색, 적색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백색은 한 4번 정도 있었고요. 아주 경미했습니다. 우리 한빛 원전은 없었습니다. 이제 청색부터는 저희들이 대피라고 그러죠. 우리 주민들을 소개시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주 방사능 우려는 없는 사고입니다. 사실. 그 밑에 매뉴얼은 한선 내부 매뉴얼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좀 그런 위급 상황보다는 낫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핵심 요원과 비핵심 요원. 핵심 요원한테는 즉시 통보입니다. 두 번째 또 비핵심 요원한테는 1시간 지연 후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비핵심 요원한테는 1시간 이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우리 문제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런 모든 걸 컨트롤을 원안위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안위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서 그런 지휘할 사람이 원안위 사람입니다. 지금 뭐 매뉴얼에는 헬기를 타고 오게도 돼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자체한테 이런 걸 현장에서 재빨리 수습해야 될 지자체 요원들이 비핵심 요원으로 구분됐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그 통보 시스템과 소통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자가 오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거 문자 내용을 보시면은 참 굉장히 비현실적인데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 이번 한빛 1호기 원자로 정지권은 운영 기술서 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도 밤에 10시 25분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언제 알았냐. 다음 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통보한 이후에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을 영광에 불러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달랑 이 문자 한 건이고 그다음부터는 오로지 저희도 표 위원장님, 김 위원장님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만 이 정보를 습득하니까 우리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좀 알겠습니다. 크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이라면 전라북도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대책책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안전 원자력 사고 같은 이런 사고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어떤 그 대응책이 후속 대책이 모색이 되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주민들로서는 완전히 이런 어떤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그 사고가 있었던 5월 10일 그러니까 열출력이 5% 넘게 되면 열출력이 5% 제한치를 준 것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전기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그 지점을 5% 이렇게 놓고 봅니다.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열출력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발생되는데 어떤 게 18%까지 공식적으로 18%까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급출력으로 해서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를 대기 방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저는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밸브가 열릴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뭐 대포 소리가 난다는 등 굉장히 큰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방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한테 방송, 이 재난 방송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걸 통지를 안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 재난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5일 날 이 언론에서 뭐 체류름에 비유하고 뭐 체류름에 같이 폭발할 수 있었다 이러니까 언론에 계단이 떠들어서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한빛원전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글을 이 재난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방송 좀 해주십시오. 이런 홍보성 재난방송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보는 공개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 홍보성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한수원의 당시 행태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해야 할 듯하지 않나 싶은데요. 문제는 지금 한빛 원전에서 1호기가 이런 사고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3, 4호기 같은 경우는 공급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공급이라는 게 어떤 뭐 구멍 내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방제할 수 있는 소재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3, 4호기가 특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 지금 우리 김지은 집행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공급, 이 정도 균열, 네. 이 상태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최종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그래도 여전히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경납부와 그리고 CLP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납부는 5차 방어벽입니다. 예, 그래서 1, 2차는 이 핵연료와 핵연료봉, 그다음 이제 3차 방어벽은 바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리액터 베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크롬하고 몰리브덴의 그런 저합금강 25cm입니다. 두께가. 거기에다가 인코넬로 3cm를 또 클레딩을 합니다. 핵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런 3차 방어벽에 그다음에 또 4차 방어벽은 뭐냐면 컨테인먼트 라이너 플레이트라는 그 6mm짜리 철판으로 해서 앵글과 그리고 또 핀과 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이트에 싣고 와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브레이터를 잘못하면 그래서 공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극 현상을 봤어요. 봤는데 핵 증기 발생기, 그러니까 핵 증기 발생이라는 것은 증기 속에는 거의 방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데 그 슬리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브 밑에 위에는 채워졌는데 그 밑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 한수원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빨리 메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5차 방어, 4차 방어까지 털렸다. 그러면은 5차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뭐 누가 잘못했다, 괜찮다가 아니고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애초부터 설계 잘못 내지는 부실 시공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후에 관리 잘못 내지는 노후화돼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것이 좀 저희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저희들 자료와 정보에 의하면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게 부실 시공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큰 공극을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자신했던 한수원이 이제서야 그것도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계속 위원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말씀이 계셨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3, 4호기는 절대 재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저희 도에서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좀 신뢰를 이번에 크게 상실하지 않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3, 4호기는 절대 가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향권이
그 영향권이 실질적으로 전남과 전북이 5대5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세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빛 원전 영광이죠. 영광에 한빛 원전이 위치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붉은 선이 전남과 우리 전북의 경계이고요. 우리 전북에는 고창과 부안이 이렇게, 고창은 거의 전부, 부안은 일부 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면적과 인구를 따져봤을 때 정확히 5대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전이 위치한 지역, 즉 영광과 전남이죠. 이 지역자원 시설세를 그 위치한 지역에서 전부 가져간다는 겁니다. 일부도 아니고. 그래서 연평균 전남 쪽에는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일부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더 고창과 부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죠, 400억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 도와 또 시군비를 세워가지고 원안이나 산업부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호 자재를 좀 지원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원전을 발전하면 킬로와트당 1원씩을 지역자원 시설세로 내는데 저희들이 전남 걸 줄여서 우리 전북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역자원 시설세를 킬로와트당 1원에서 1.5원으로 올려가지고 50% 인상을 해서 전남도 더 가져가고 또 우리도 일부를 좀 우리 지역에 좀 배분해주는 그런 법안을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발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현행 법에는 이제 발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발주법이라고 하는데요. 발주법에 의하면은 그 면적, 인구, 원전 소재지, 그다음 여건해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 반경 5km 안에 있는 그것을 하다 보니 87대 13 정도 이렇게 87이 영광, 13이 고창, 그리고 고창 상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업자 지원 사업이 지역에 이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 맹점이 좀 있습니다. 지역 이게 발전소 발전소 본부장이 쓰다 보니 이렇게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손 내밀면 주는 이 떡고물식으로 주는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그 길들이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핵 연료를 통한 발전을 하다 보면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때 그 부안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로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는 저준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보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이것도 우리 지역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지금 경주에 있죠. 경주는 제가 알기로는 중저준이고 문제는 진짜 위험한 이제 고준위 폐기물 핵 연료봉이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 원전에 수조에다 넣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수조에 다 들어찹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어떻게 연구 처리장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과거에 검토를 하다가 다시 그걸 무시하고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를 올해 새로 만들어가지고 중립적 인사로 우리 이제 저희 도나 우리 고창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위원회에 좀 들어가자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 요구를 하니까 조금 그러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우리 표위원장님과 또 우리 고창 지역과 협의를 해서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여론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측의 한수원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히는. 그쪽에 지금 소통이나 지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주민들이 나중에 동의나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겠다는 어떤 그런 걱정도 벌써부터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 우리나라는 고준 핵폐기물이 없습니다. 사용 해결료가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그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용 해결료가 고준 핵폐기물이 지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용 해결료는 연료일 수도 있고 이것이 폐기물이 지정을 하면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위험한 핵발전소가 영광이 있는데 뭐 사용 해결료 고준 핵폐기물 고창 유치한다는데 제게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사용 해결료다 고준 핵폐기물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몰라요, 실체를. 저도 모릅니다. 사용 해결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사용 해결료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정말로 이것을 지하 500m 사람과 격리를 시켜서 몇천 년, 몇만 년, 몇십 년을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팩트로 좀 알려주셔야 된다.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용 해결료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데 이건 사용 해결료 폐기물이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수조 안에 각 발전소에 있는 수조 안에 여태까지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 폐기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발전소를 지을 때 그 발생하게 될 사용 해결료 폐기물을 다 넣을 용량만큼의 수조를 지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10년 용량밖에 지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수조는 다 포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조밀렉으로 해가지고 2, 3배 이상 더 보관할 수 있게끔 편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왜 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료는 그러니까 하나가 폭발하는 거지만 사용 해결료에 만약에 수조에 물이 다 없어지거나 했을 때 여태까지 보관된 모든 그 원자료가 다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의 영향이나 위험성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례를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운영되어 오고 있고 몇 개는 폐로가 됐지만 그 중에 단 한 곳도 사용 해결료 폐기물을 연구 처분장을 그러니까 건설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그만큼 방법도 없고 장소도 없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한빛 원전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한빛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민감한 만큼 이 계기에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좀 마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일지 좀 들으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교수님. 네. 지금 아까 우리 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빛원전 6기가 모두 다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단을 하든 아니면 뭐 가동을 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래 구성원이 7명입니다. 지금은 9명입니까? 그런데 그 구성원의 경력을 보시면 정말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메인 커미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 협력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이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NRC 제도가 물론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같은 건데 지방자치가 있거든요. 또 미국의 주정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그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 면허도 있고 중앙정부 면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안 돼. 예, 그것보다는 실력을 갖춰가지고 발전 사업자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들리는데요. 우리 김지은 집행위원장님.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공급이 생겼을 때 빨리 메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을 메꿨을 때 접합 부분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파열된다는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발견된 것만 23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공급 발견은 그러니까 타당성, 그러니까 건전성 검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환수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뿐만 아니라 외국 기술로도 경락 건물 안쪽 20cm, 바깥쪽 20cm밖에 공급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얼마만큼의 공급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아무리 메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텐돈 윤활유가 새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증거냐면 이미 경락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락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3, 4억인 당장 폐쇄를 해야 되고 1호기 또한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봤듯이 한수원이나 원안이는 사고 대처 능력이 굉장히 허술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발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빛은 닫으면 뭐 전력 수급이 걱정된다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빛은 돌아가고 있는 게 2호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다 지금 닫아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 감축하는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원전은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아까 사용 후 해결료도 문제지만 결코 깨끗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고준익 폐기물 관리할 최소 10만 년 이상 관리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전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핵발전소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말 최하위거든요.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표주현 위원장님. 예,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좀 플러스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공국이든 CLP 두께 감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검사조차 못했다는 것. 그게 약 한 30%. 그리고 상부돔에 대한 검사는 진행조차 못했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결코 구조물 안전성 평가, 건전성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제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대단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역에서 저같이 활동하는 또 지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탈핵 동료들 이런 분들이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듯한데요. 강승구 실장님. 예, 또 오늘 토론회를 도민들이 보셨다면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빛원전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매뉴얼도 있고 또 중앙에 매뉴얼도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심도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고창과 부안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의 핵심 논리는 지금까지 비용 대비 효율, 곧 경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삶이 위협받는데도 과연 그럴까요? 그 어떤 가치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지난 세월호 참상으로 새삼 깨우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